자, 이제 농민운동 들어갈게요. 농민운동. 농민운동 간단합니다. 소작쟁이하고 노동쟁이인데요. 일단 소작쟁이. 뭐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죠. 뭐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 몰락한 거는 다 아실 거고, 뭐 전개 뭐 이런 것도 뭐 다 아실 거고, 전개 이런 거는 또 제가 또 따로 설명 지금 드릴 거예요. 암태도 소작쟁이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만 기억을 하세요. 자, 암태도 소작쟁이는요, 그 사회주의 청년 서태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 지주, 아주 나쁜 지주였나 봐요. 그래서 이 한국인 지주 문제철인데, 이름도 혹시나 외우실 건 아니에요. 문제철과 서태석. 지금 훈장까지 받아요. 최근에 와서. 아무튼 자, 이 사회주의 청년과 한국인 지주, 이 지주가 그 소작료를 80%를 받았대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80% 소작료를 받고 20%는 이제 소작민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 이제 사회주의 청년 서태석. 자, 이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해방, 농민 계급, 투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80%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여기 암태도에 가가지고 1년 동안 투쟁을 해요. 그래서 소작료를 40%까지 감경시켜요. 자, 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료를 만든다고 하면 요 내용, 서태석과 문제철, 그리고 80% 뭐 소작료, 40% 소작료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암태도 소작제는 1923년에서 24년 1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까지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쟁이죠. 노동쟁이. 여기다 쓰죠. 뭐. 자, 노동쟁인데요. 이 노동쟁이 같은 경우는 어딥니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제일 중요하죠.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것도 간단한데요. 이 노동입니다. 노동. 그러니까 막일 이런 건데요.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해요. 이 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일본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파업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인권이 없냐? 우리도 인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업했던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도는 1929년. 이 연도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노동쟁이하고 그 소작쟁이에 대한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이상은 뭐 안 나오는데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일단 1920년대로 갈까요? 1920년대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이 돼요. 조선노동공제회. 자,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농민 뭐 할 거 없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공제회를 만들고요. 그래서 최초의 전국 조직이에요. 전국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확대가 됩니다. 1924년에 가면 자, 이때 이제 사회주의 물결이 조금씩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노동 총동맹이 결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요 안에서 이제 좀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농민운동으로 가고요. 이쪽은 노동운동으로 가요. 자, 그래서 농민운동이니까 뭡니까? 소작료죠. 그러니까 소작쟁이 쪽으로 가고요. 이쪽은 이제 노동운동이죠. 노동운동으로 가요. 그래서 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 임금 그리고 노동, 아까 저 구타하는 거 봤잖아요. 뭐 인간적인 면 이런 것들 요구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1927년으로 가면요, 이름 자체를 바꿔요. 그래서 두 개의 조직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긴 하나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인데 하나 내에서 조금 분화가 돼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7년 가면 아예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선 농민 촌동맹이 되고, 이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조선 노동 총동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소작쟁이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자, 이쪽은요 노동쟁이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자, 여기에서 조금씩 느낌 오셔야 돼요. 자, 이거 주도 누가 했을까요? 사회주의 계열이 했어요. 그죠? 조금씩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1930년대로 갈까요? 자, 1930년대는 아예 그냥 사회주의라고 표방을 해버리죠. 이름에서 벌써 나와요. 적색 농민 조합. 자, 이쪽은 적색 노동 조합. 지금 어떻습니까? 색깔이 딱 드러났죠?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아주 그냥 파이팅을 합니다. 그렇죠? 전국 확대, 농민을 위해서, 소작쟁이를 위해서, 그렇죠. 맨 처음에 그랬죠. 근데 지금 다 투쟁하는 게 어느 쪽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이고 일본.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항일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항일 성격을 띄워버려요. 그래서 192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거의 독립운동이죠. 그죠? 항일적인 성격을 띄워가지고, 일제를 없애버려야 된다. 민족차별 철폐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갑니다. 농민들이. 자, 이쪽은요. 역시 마찬가지. 노동자들이 또 항일적인 성격을 떼요. 똑같이 뛰는데, 이 노동자들은 더 무서워요. 왜? 기계를 만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장 가가지고 다 두드러 패고 다 부셔버리고 막 그럽니다. 이쪽으로. 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1930년대가 되면서 다 농민 노동 운동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비합법적이죠. 이게 합법이면 큰일 나죠. 비합법적인 무력 투쟁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조직을 만들었다가 그렇다가 점차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분화가 되는데 확실하게 분화되는 게 27년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항일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왜 이걸 써드렸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요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런 거 내가 책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시험장 가면 요거 선생님이 칠판에다 한번 적어 주신 것 같아. 그렇죠? 요런 거는 보통 여러분들께서 외우지 않으니까 그렇죠? 외우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눈여겨 보여드리려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작쟁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항일 성격으로 갔고 노동쟁이가 어떻게 갔죠? 항일적인 성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의 뭐가 됩니까? 독립운동화가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거 이제 다음 넘어가면 이제 문화죠. 문화. 떨어졌네요. 자, 민족문화 수호 운동입니다. 그래서 문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나오는 게 교육정책이에요. 자, 교육정책은요. 제가 첫 시간인가요? 그 시대 구분할 때 그때 교육정책은 따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지금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체크만 해 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자, 식민교육정책 들어갈게요. 자, 식민교육. 자, 1910년대 들어서 1910년대에서 1945년까지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근데 교육은 제가 안 봐드렸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에 봐야 이게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합니다. 자, 1910년대. 자, 일단 일본어를 강요해요. 일본어 해라. 자, 그리고 보통학교를 만들어요. 보통학교는 4년제예요. 자, 중등학교는요? 없어요. 중등은 제한이에요. 중등 제한. 자, 그리고 조선어 수업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축소합니다. 축소. 금지가 아니고 축소예요. 자, 그리고 역사교육, 지리교육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금지시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서당 규칙을 해요. 서당 규칙. 보세요. 지금 보면, 이제 민족 문화가, 이제 교육 자체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차 이상해지고 있어요. 다, 일본, 일제, 요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당을 만들어요.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서당을 만들어가지고 서당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계량 서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인가제를 냈었어요. 서당 규칙을, 서당을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민족학교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막아야겠다. 그래서 허가제로 바꿔요. 허가제는 뭐예요? 다시 안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허가제로 바꿔요. 그래서 서당 규칙은 1918년에 외울 건 아니에요. 1918년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1920년대요. 자, 1920년대는 조선어 필수예요. 이야, 이거 말도 안 되죠. 이상하죠. 역사, 지리교육, 허용해요. 이상한데. 자, 보통학교 아까 4년 했죠? 4년 하니까 또 중학교 제한 뭐 그러니까 좀 이상해. 4년에서 알았어 늘려줄게. 6년으로 갈게. 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리고 또 뭡니까? 경성제국대학. 요거는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 요거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와, 이거 좀 나아진 거 아니냐. 그렇죠? 예전에는 조선어 수업 축소. 근데 이제 필수예요. 필수. 자, 역사 지리 금지 허용해 주겠다 이거죠. 왜 그랬죠? 이게 20년대 뭔 일 있었죠? 3.1운동 있었죠. 3.1운동 있으니까 국제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문화 통치로 바꾸죠. 문화 통치로 바꿨는데 이거 그대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이거 필수해 줄게. 이거 허용해 줄게. 보통학교 4년 하니까 좀 그렇지. 6년으로 바꿔 줄게. 대학교도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남들이 딱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통치, 체제 요 내용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자, 허용됐죠? 허용됐어요. 허용했는데 안 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자, 역사 금지시킨 거 그대로 금지된 거고요. 조선어 필수, 말만 필수예요. 가가지고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기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4년에서 6년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중등. 그러니까 초등 수업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 문제죠. 자, 그리고 1930년대로 갈게요. 자, 1930년대. 뭐 말할 거 있습니까? 이건 말할 거 없어요. 왜? 언제입니까? 중일 이후죠. 중일전쟁 이후예요. 그러니까 전쟁 터졌어요. 뭔 공부를 시킵니까? 안 시켜요. 뭐 시켜요? 학도군. 학교에서 군사훈련 시켜요. 그렇죠? 동원, 훈련 뭐 이런 거. 내선일체죠. 한국신민서사 암송시키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충성하기 위해서다. 일제에 충성하기 위해서. 일본 천황 만세. 그렇죠? 조선어, 역사, 지리. 자, 이거 과목 자체 폐지예요. 이런 과목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자, 그리고 1941년에 들어서는 이름 자체를 바꿔요. 어떤 학교? 소학교, 그리고 보통학교. 이걸 합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창피한 역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국민학교로 바꿔요. 그래서 1941년 일제강점기 때 식민, 그러니까 국민이잖아요. 국민. 어디 국민이에요? 일제의 국민이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만들어내는 일제에 충성하는 국민들을 만들어내는 학교. 그래서 국민학교라고 해놨는데 이게 언제까지 왔죠? 1990년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1996년에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요. 자,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여기에서 이름을 바꿉니다. 국민학교 몰랐는데 보니까 요게 요렇더라. 요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뭘로 바꿨죠? 초등학교로 바꿉니다. 저도 아무런 역사인데요. 저 요거 졸업했어요. 이게 뭡니까? 졸업 앨범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이. 자, 아무튼 이쪽으로 가서요. 여기가 이제 1차 교육령, 여기 2차 교육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3, 4차 교육령.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식민교육이죠. 그럼 정신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그러니까 그 민족을 말살하려면, 그 정신을 말살하려면 뭐부터 없애죠? 말. 그렇죠? 정신. 요거부터 없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 언어 수업 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역사 있죠. 지리. 자, 지금 제가 여기에다 해놓은 거 있죠? 요게 뭡니까? 요게 국학이에요. 그래서 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국어, 그리고 국사, 그리고 지리, 한국지리, 뭐 세계지리, 뭐 한국지리.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역사예요. 국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학은 교육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이제 일본 애들이 역사 왜곡을 하는 이유가 뭐죠? 민족 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족 혼을 말살시키려면 이거부터 왜곡을 해야 돼요. 이거부터. 가르치지 말아야죠. 일단 이거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부터 안 가르치면 애들이 점차 바보가 돼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시조예요. 그렇죠? 당군 할아버지. 근데 이거 교육을 안 한다고 보세요. 자, 안 했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30년 뒤에 보면 우리들은 당군 할아버지가 시조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제 25살 갓 넘은 이 청년들 당군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가서 중국에서 니네 역사는 우리가 넘어가서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다 답을 못하죠. 바보가 됐으니까.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안 돼요. 왜? 30년이 지났거든요. 3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의 엄청난 수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당군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10년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그랬어요. 역사 금지. 자, 역사만 가지고 지금 뭔 짓을 하잖아요. 조선어, 언어 가지고 뭐 하죠? 언어 축소해요. 그리고 언어 필수 만들어 놓고 안 가르쳐요. 역사 지리 금지시키고 허용하는데 안 가르쳐요. 여기는요. 과목 자체 없애버리죠. 과목 자체를 없앴다는 건 뭐예요? 조선이 없어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이제 나오는 것이 국어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 왜곡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배워야 되니까. 자, 거기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한국사 왜곡이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제가 이거 할 때만 제일 힘나요. 제일 신나. 응? 야, 이게 국사 선생님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 한국사 왜곡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요. 자, 조선사 편수회라고 해가지고 1925년에 만드는데 이거 일본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한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조선사를 편찬합니다. 일단 조선사를 편찬해요. 자, 민족 말살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 왜곡 당하고 있었던 이런 것들 있죠. 이때 다 이루어져요. 여기 조선사 편수회를 만든 다음에요. 일본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엘리트 있죠. 역사학자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 그 학자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어차피 25년이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그때 이걸 만들어 놓고 조선 역사를 싸그리 강탈을 해와요. 딱 모아놓고 자, 왜곡해 합니다. 엄청나게 왜곡을 해요.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을 했겠어요. 그죠? 이 조선사 편수회가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사 편수회 책을 만들죠. 조선사라고 만듭니다. 역사 왜곡한 책이에요. 이 책이 뭡니까?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상하게 잘 돼 있어요. 붕당정치 가면요. 붕당정치 딱 읽으면요. 헷갈려요. 붕당정치 막 읽는데 좋은 거 같은 거 읽다 보면 아닌 거 이거 나쁜 얘기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이건 좋은 얘기 같은데? 이렇게 써놓고 이제 요걸 어디에서 했냐면 조선사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이걸 조선사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이것만 딱 지우면요. 이게 조선사인지 뭔지 몰라요. 엄청나게 왜곡을 잘했어요. 착실하게. 아주 나쁜 놈들이죠. 지금 이거 고치느라고 지금 정신 없잖아요.
우리 이거 정신없어요.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지금 좀 잘못되어 있는 표현들 그런 거 빨리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좀 힘이 들죠. 그렇죠? 지금 그래도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뭐 다른 여기에서 이제 다른 지명 제가 지칭을 못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죠. 무슨 그게 또 교과서로 채택이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걸로 강의를 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구학회요. 분명히 저는 어디 뭐 지칭하지 않았어요? 지칭하지 않았어요. 지칭 안 했어요. 어디라고 지칭 안 했고 정부 비하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캡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청구학회입니다. 청구학회 1930년대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사 편수회와 경성제국대학. 얼마나 뛰어난 머리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여기다 또 박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사관 이론. 여기에서는 이제 식민사관. 그래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죠. 식민사관 바로 할 거예요.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상하게 말을 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맞는 것 같아.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구학총을 또 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조선사 이런 거. 그럼 조선사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서 같아요. 조선사라고 써놓으니까 아니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조선사 편수에는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역사 왜곡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건데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라도 말씀을 드려야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사 편수에는 그런 겁니다. 엘리트, 역사 엘리트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 역사를 왜곡을 시켜놨으니 일단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죠. 근데 일본 애들은 참 웃기는 게 그 일본 지들 역사책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화타도 아니고 왕이 막 600년 살고 900년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지들이 지네 역사를 왜곡시켜놔가지고 지들도 잘 몰라요. 대단한 놈이에요. 자, 주요 내용 봅시다. 이제 역사 왜곡입니다. 자, 정체성론이에요. 정체성론. 뭡니까? 니네는 정체되어 있는 역사를 갖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봉건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봉건사회를 거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근대화를 맞았어. 그러니까 근대화를 맞지 못하는 거지. 중세 봉건제도, 봉건시대를 넘어가야 근대화가 오는데 니는 근대화 이전이야.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전 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정치가 세도 정치고 이런 막 엉망진창 거꾸로 가고 있잖아. 그 이유가 니들은 역사가 멈춰 있어서 그래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타율성론이에요. 이건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요. 한국사는 자주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세 간섭과 압력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건 고려시대 때 원나라 간섭기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중국 청이나 명나라나 이렇게 해서 4대하고 얘들 문화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도 얘들 문화 받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은 원래 여기저기에서 도움 받는 민족 아니냐. 미친 거죠. 그렇죠? 왜? 자, 원나라는 우리가 원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원나라하고 우리가 몽고 항쟁을 계속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도 하면 되죠. 여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여기 조선, 중국. 우리가 어떤 4대를 했어요? 그냥 목 매가지고 4대 했습니까? 실질적인 4대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4대가 뭡니까? 갑갑해. 실질적인 외교를 했죠. 그러니까 실리 추구하는 실리 외교를 펼쳤어요. 그렇죠? 그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좀 이상하죠. 자, 실리 외교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을 이용을 한 거죠. 문화적으로 이용을 했고 우리도 얘들 배경 받쳐줄 땐 받쳐줬어요.
군사력도 대줬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한 관계지. 만약에 일본 애들 니들처럼 타일성론이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중국이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져 왔다는 내용은 뭐야? 얘들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남이었고 다른 나라였단 말이지. 그렇지?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지금 흥분을 엄청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자 봅시다.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하니까 더 황당해요. 제가 지금 죽겠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막 설득을 시켜드려야 돼요. 당파성론이에요. 야 이건 더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니들은 분열이야 무조건. 모이면 분열. 2명 이상, 2명? 3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찢어져가지고 서로 싸우기 바빠. 야, 이거 왠지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왠지. 그쵸? A하고 B하고 무조건 싸워. C가 있으면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그래. 니네 이런 민족이야. 아이고, 나 참 진짜 환장하겠네. 자, 이 당파성은 우리가 이거 붕당 정치가 있었다는 건 맞죠? 인정해요. 붕당 정치가 있었는데 이 붕당이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했습니까? 이거는 여론 수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붕당 정치가 변질이 돼서 서로 했던 거 이건 부작용일 뿐이지 원래 붕당 정치는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적인 것을 가지고 국가 이익, 공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만 해도 이걸 반박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살고 계셨던 역사학자들은 얼마나 환장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조금 있다가 역사 막 반박 막 합니다. 막! 자, 이제 조금 사안을 바꿔서 국어를 좀 가볼까요? 국어. 자, 국어 교육기관 가겠습니다. 1907년에 국문연구소를 만들어요. 자, 국문연구소. 그래서 국문연구소. 우리가 1907년 국문연구소 예전에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근데 기억이 안 나시죠, 또. 책 한번 펼쳐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최초의 국어 연구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주시경, 유길준, 그렇죠? 그리고 지석영.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국어 연구를 하셨고요. 아이고. 자, 엄청나게 흥분하네요, 제가. 자, 막 떨어뜨리고, 막 던지고, 부러뜨리고. 자, 1921년. 자,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자, 조선어 연구회 그래서 한글날을 제정하죠. 한글날인데 각야날이죠. 이때는 각야날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한글날이고. 그래서 한글날을 제정했습니다. 한글을 사랑해야죠. 자, 잡지, 그 한글, 잡지는 한글이라는 이름의 잡지도 이제 또 편찬을 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 1931년에서 1942년 뭡니까? 조선어 학회가 또 계승이 됩니다. 자, 조선어 학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행된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맞춤법 있죠? 이때부터 계속 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하신 거예요. 성과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통일화를 제정을 했고요. 또 표준어를 제정을 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안타까운 게 또 나오는데 우리말 큰 사전. 자, 편찬. 이러면 틀려요. 착수했습니다. 편찬 착수.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제 반대로 무마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1942년에 끝나죠.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 그 편찬하고 있는 이 연구원들 있죠. 이 조선어 학회 30명, 회원 30명을 일제가 뭘로? 치안유지법으로 들이대가지고 니네가 지금 막 이 사회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검거를 해요. 그래서 체포한 다음에 고문으로 죽여요. 그래서 고문을 막 해요. 그래서 이윤재, 한징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옥사를 하시고 나머지 11분은 11분은 실형을 또 받고요. 이렇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안 되죠. 42년에 끝납니다. 자, 일제가 왜 쓸데없이 국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잡아갈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학을 배우게 되면 의식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제가 지금 강점하고 있는 이 사회를 욕할 수가 있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국학 연구를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국학 연구하는 사람들 무조건 일제 탄압 1순위입니다. 자, 이제 민족사학으로 갈까요? 국학운동의 전개. 그래서 국어하고 국사는 참 건들면 안 되는데 좀 지금 안타까운 현실들이 좀 보여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민족사학입니다. 민족사학. 그래서 민족사학, 민족주의. 일단 민족주의. 그냥 뺍시다. 자, 박은식. 자, 박은식 이분은 혼사상이죠. 외우셔야죠. 혼사상. 민족혼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서 한국통사. 저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자, 이렇게 편찬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구한말에는 뭘 외쳤었죠? 유교 구식론.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 표현을 씁니다. 나라는 형이나 역사는 신이다. 무형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외형이고요. 자, 신, 정신이죠. 그렇죠? 내면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은 혼이에요. 그리고 외형은 백입니다. 혼과 백을 중요시했고 형과 신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박은식.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요 내용은요. 한국통사의 서문이에요. 서문. 자, 박은식 그리고 신채호 갑시다. 자, 신채호 난가사상. 자, 화랑도의 난가사상입니다. 그리고 조선상고사.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필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은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선사 영부초 이렇게 이제 저수를 하셨고요. 독사신론. 그리고 을지운덕전. 그리고 최도통전. 노란색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흰색은 여유가 되실 때 외우시면 돼요. 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죠. 투쟁. 자, 조선상고사 총론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는 뭡니까? 나 아자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고요. 자, 비아는 뭡니까? 우리 뺀 나머지 이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런 투쟁이다. 일단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인보. 얼사상입니다. 얼사상. 민족 그렇죠? 그리고 조선사 연구. 책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 논 사람을 가지고 얼 빠진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얼이 빠졌다. 얼사상. 그래서 5,000년간 조선의 거기에 이제 거기 써 있죠? 뭡니까? 사료에 제가 담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얼이 빠진 사람이라고 써놓은 것. 정인보 선생님. 자, 이제 문일평. 자, 이분은 또 심사상, 마음심자를 쓰는 심사상.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역사의 대중화. 여기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분들은 역사의 대중화를 관심을 안 두었냐? 그게 아니죠. 그런데
요게 이제 또 한 줄 더 쓰는 거죠. 그냥 역사의 대중화 관심을 또 가졌다. 저분들 다 역사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졌죠, 뭘.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실증사학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고요. 실증사학. 실증이란 뭡니까? 막 연구해서 실제로 증명하는 그런 사학이죠. 손진태, 이병도. 이분들도 시험에 나왔어요. 요새는 이제 시험에 다 냅니다. 그렇죠? 자, 한국 고대사 연구. 이병도는 이제 한국 고대사 연구. 요거를 이제 또 저수를 하셨고요. 실증사학 진단학회를 조직합니다. 진단학회를 조직을 해서 아까 지웠네요. 청구학회 있죠? 청구학회. 아까 1930년 청구학회. 자, 여기를 대항하기 위해서 진단학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만든 책 진단학보. 진단학보. 그래서 청구학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진단학회입니다. 그렇죠? 청구학회 뭐 하는데요? 역사 왜곡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이제 백남운 여기로 갈까요? 백남운. 이분은 엄청나게 시험 많이 나오죠? 그렇죠? 사적 유문론. 백남운. 자, 사적 유문론이고요. 요 책도 다 중요합니다. 조선 경제사. 책에 다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자, 뭡니까? 조선에 봉건사회가 있다. 그렇죠? 아까 역사 왜곡할 때 막 뭐라고 했죠? 뭐라고? 니들은 봉건사회가 빠졌다. 그게 뭡니까? 정체성론이었어요. 자, 이 백남은 백남은은 이 봉건사회를 연구를 해가지고 정체성론을 반박을 했어요. 이론적으로다가 반박을 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실까요? 책에 보시면 우리 조선의 뭐 역사적 발전 과정은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요 부분인데 일단 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죠. 자, 일단 이 백남운 같은 경우는 사적 유문론. 그래서 경제사 있죠. 경제 흐름을 가지고 역사와 빗대어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빗댔냐면요.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 어떤 주의입니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게 이제 또 세계사잖아요.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냐. 그렇다면 이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는 여기에 맞느냐. 그래서 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빗대어 왔을 때 우리 역사가 맞다면 그러면 세계사 봉건사에 있었고 우리 역사 봉건사에 있는 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유물사관인데요, 이게. 자,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원시사회가 있다. 원시 공산사회다. 원시시대, 그렇죠. 석기시대 공산주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대로 갑니다. 고대로 가니까 무슨 일이 있냐? 노예제가 있다. 그 신분제가 형성이 되고. 자, 그리고 중세 갔다. 중세 가니까 봉건제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봉건제가 뭡니까? 봉건제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봉건제는 이제 영주와 기사의 관계죠. 기사. 그렇죠? 자, 영주와 기사의 관계인데 영주는 뭐가 있죠? 땅이 있어요.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사는 뭐가 있죠? 요게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얘가 이기겠죠. 그런데 명분은 누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기사가 힘을 실어줘요. 그렇죠? 그럼 영주는 거기에 대한 지배력을 나눠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사들이 평민들한테 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봉건제거든요. 봉토를 주고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이 땅은 봉토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봉건제라고 하는데
자, 이 봉건제도가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건 뭡니까? 이런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안 좋은 건 뭡니까? 만약에 얘가 딴 마음을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예속 관계가 아니고 계약 관계죠.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만 계약했습니까? 아니죠. 얘도 계약했어요. 그래서 서로 쌍방 간에 업무를 계약을 했다 그래서 쌍무적 계약 관계가 봉건제도예요.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봉건제도가 거쳤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거쳤다. 그리고 아직 오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사회가 된다.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죠. 나중에는 어떤 사회가 되냐? 공산사회가 된다. 그렇죠? 공산주의 세계가 된다. 얼추 맞아요. 어디? 소련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얼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백남훈의 백남훈이 요걸 딱 보고 얼추 맞춰봅니다. 우리 원시 공산제 있었다. 맞아. 우리도 원시 시대 있었고. 자, 노예제. 있었다. 언제? 삼국시대 있었다.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우리도 전쟁을 해가지고 노예를 잡아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중세 봉건제. 와, 이놈이 문제인데 이게 어디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 말에서 근세까지 우리는 봉건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봉건사회였냐? 자, 고려가 있어요. 신라가 있죠. 자, 분명히 신라를 고려가 먹어 삼켰어요. 그죠? 집어 삼켰습니다. 자, 병합을 했습니다. 병합. 자, 신라는요, 고려에 흡수됐어요. 그렇죠? 고려에 흡수됐어요. 자, 만약에 신라가 그냥 고려에 흡수되지 않았다고 하면 고려는 얼마 못 가서 망할 거예요. 빵빵. 왜? 계속 치셔대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신라에서 신라 그 마지막 왕 경순왕 있죠. 경순왕이 어떤 제의를 받았죠? 왕건이 경순왕한테 얘기했죠. 너 투항해라. 투항하면 네 땅 여기는 네가 지배해주게 하겠다. 그렇죠? 신라 경순왕도 여기에서 만약에 덤볐다면 싸움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물론 지겠지만 길게 되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관계들이 있었고 조선도 마찬가지다. 조선도 왕이 신이냐 이거지. 아니요. 왕이 신이 아니에요. 신하들이 왕을 보필해요. 그렇죠? 왕을 보필해요. 만약에 왕이 잘못하면 어떡하죠? 신하가 왕을 끊어요. 그렇죠? 반정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약관계 애매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비슷한 이런 과정이 있었다 말이죠. 자, 그리고 니네가 얘기했다. 근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대 자본주의라며. 우리가 자본주의 없었냐 이거지. 개항을 했어. 어찌됐건 개항을 했단 말이지. 개항한 다음에 우리는 뭐가 최고지?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가 들어왔어. 어찌되었건 들어왔어.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은 없어. 왜? 정치는 거꾸로 갔거든. 이상하게. 왜냐면 붕당 정치에서 거꾸로 부작용이 와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좀 가긴 했어. 근데 정치 뺀 나머지는 다 맞지 않냐. 그러면 자본주의 들어온 거 맞지 않냐. 만약에 자본주의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장사 왜 장사하고 있냐. 자본주의가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맞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오진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 독립운동도 지금 사회주의, 민족주의 그러면서 독립운동하고 있지 않냐. 결국에는 우리도 공산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 백남훈 이 선생님은 요걸 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되죠. 광복을 할 때 북쪽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북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지금 남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복했을 때 남쪽에서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죠. 그때는 이제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엄청나게 싸우니까 광복이 되면서 사회주의화돼 있는 북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사회주의자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이 경제 논리를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일제 얘들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삼국시대입니까? 아무리 일제강점기라고 해도 삼국시대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딱 보면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래요. 맞는 거 까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참 지네 얼굴에 침을 뱉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끌어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를 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박은식, 혼사상, 신채호, 난가사상
정인보, 얼사상, 문일평, 심사상 요런 거까지만 아시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시라고. 은, 헌. 은헌은 이제 결혼 25주년이잖아요. 그렇죠? 은헌식. 그렇죠? 은헌. 은헌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냥 말도 안 돼도 그냥 외우세요. 자, 그리고 난가사상은 뭐 할 게 없잖아요. 화랑도잖아요. 화랑도. 그러니까 할 거 없고요. 요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데 똑같이 인, 얼, 인얼 요거 한 대여섯 번만 하면 외워지실 거예요. 인얼. 뭐 이거는 뭐 1심이잖아요. 1심 됐습니다. 더 이상 뭐 웃거나 그게 뭐야 하지 마십시오. 저도 힘듭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실증사 뭐 됐고요. 이제 교육과 종교활동 들어갈게요. 자, 민족교육 과학운동의 전개. 그래서 민족교육기관의 설립. 거기에 보면 됐고요. 문맹퇴치운동 있죠. 분하로도 운동. 그리고 문자보급운동. 그래서 조선일보. 과학의 대중화운동 있죠. 거기에 이제 좀 보시면 이건 밑줄을 좀 치셔야 돼요. 잡지 과학조선 그리고 과학의 날. 이걸 제정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 그래서 동아일보가 후원을 했죠. 이 안창남이란 분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좀 등장을 해요. 독립적으로 아직은 등장을 안 하는데요. 보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독립적으로 등장을 이제 할 때가 되셨어요. 그 자전거 그분 누구시죠?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자전거 그분은 이제 시험에 나오셨고 안창남 이분은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안창남은 이제 최초의 비행사죠. 그래서 일본에서 비행사를 취득합니다. 취득을 해요. 1921년에. 자, 그리고 이제 1922년에 지금 책에 써 있는 것처럼 고국 방문. 우리나라 이제 오는 거죠. 방문 비행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거, 와,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후원을 해줘요. 돈 대주고, 야, 열심히 하자. 빨리 해봐. 자, 그 다음에 이 길로 일본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고,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 참여합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자, 독립운동에서 뭐 이분이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할 게 없어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비행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독립운동가 타유위안 비행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관 활동을 하세요. 교관 활동을 하다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밖에 못하고 이제 그 작고 하죠 또.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창남까지 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종교활동 또 나오네요. 종교는 뭐 이제 뻔히 보이죠? 자, 천도교 갈까요? 천도교, 동학 계승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천도교 계승, 동학 계승, 천도교. 그래서 3.1운동 준비와 실행에 큰 역할을 했고, 그 아래 제2의 3.1운동, 제2의 3.1운동 계획을 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뭡니까?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렇죠? 60만세 운동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개벽 동그라미 치세요. 어린이 학생 이런 잡지를 간행을 했고요. 개벽. 자, 대종교. 이건 이제 제가 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철 5기요. 대종교. 그래서 단군 신앙으로 만들었던 종교. 그래서 대종교로 발전을 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중강단이나 북로 군정서군으로 발전이 되죠. 무장투쟁. 됐습니다. 자, 불교 사찰령을 제정을 해요. 그래서 불교 사찰령은 뭐냐면 사찰령 그러니까 뭐 좋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불교 탄압하기 위해서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불교 탄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1911년에 사찰령을 만들어서 불교를 총독부의 아래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자체도 집어넣어가지고 이상 불교 이렇게 해놓고 막 두드러 패고 그러면 스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스님이 했으니까 이런 그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러실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드신 분이 한용운. 그렇죠? 한용운. 조선불교 유신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1921년에 한용운. 자, 원불교는 박준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실천을 강조했고 근면절약. 그러면 원불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개신교는요. 안학사건과 백오인 사건. 그렇죠? 요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 안명근 기억나시죠? 자, 사건을 날조한 그
날조해가지고 개신교 탄압을 했고요. 신사참배 거부운동 했어요. 개신교가. 참, 좀 멀리 보죠. 그렇죠? 신사참배 거부운동. 근데 뭐, 개신교 자체가 원래 제사 금지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도 안 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거는 그거고, 일제에 맞서가지고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자, 천주교,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사업을 했고요. 의민단을 조직합니다. 의민단 동그라미 치시고. 잡지, 그래서 경향이라는 잡지를 출간해요. 잡지, 경향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문학과 예술활동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냥 보세요.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거는 친일활동입니다. 친일활동. 거기에 최남선 나오죠. 1930년 이후에 최남선. 그래서 조선의 일본 화가 우리 민족의 당면 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빨리 일본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광수는 뭡니까? 일장기가 날리는 곳이 내 자손의 일터다라는 친일 발언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예술 활동 보시면 영화 나훈규의 아리랑 있죠. 이 아리랑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리랑은 일단 1926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개봉을 하냐면 단성사에서 개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내용에 뭐가 있냐면 토지조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가야겠네, 뭐 토지조사국을 가야겠네, 토지조사국얼 이렇게 얘기하죠. 얼 가야겠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토지조사 사업이 나타난다 그러면 1910년대예요. 그런데 아리랑이 만들어졌을 때는 1920년대예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1920년대 문제가 나오면 문화통치고요. 1910년대 문제가 나오면 뭡니까? 그 헌병 무단통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틀려져요. 만약에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볼까요? 자, 아리랑이 개봉됐을 당시에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해서 찾아봐라. 혹은 아리랑의 내용을 보고 다음 글을 답해라. 그래서 아리랑 내용. 그러니까 다음 영화의 내용을 보고 답해라.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아리랑 써놓죠. 아리랑. 그러면 이게 아리랑이니까 공부를 했다 그러면 1926년이겠구나. 이 문화통치. 아니죠. 내용을 물어봤으니까 10년대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리랑 가지고도 문제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개봉했냐? 단성사.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연극에 보시면요. 토월회, 극예술연구회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음악에서는 안익태가 코리아 환상곡. 미술에서는 이중섭의 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수호. 그래서 문화재 수호도 좀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이 일제강점기 대단원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해서 광복까지 끝낼 거고요. 그러니까 요번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엔 그냥 무장투쟁, 전쟁사니까. 그러면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